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사 24번째 시간이 되겠죠. 드디어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5단원 제목을 보면 5단원 제목은 조선 사회의 변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 사회의 변동. 시기적으로는 이 제목은 어디를 의미하냐면 이제 조선 후기를 의미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대를 구분할 때는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누고, 조선 후기라고 하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선조 이후의 시기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조선 후기라고 부릅니다.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많은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기존의 제도로는 사회를 운영하기가 당연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제도, 군사제도, 그리고 세금을 거두는 제도, 이런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보면 소제목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1 해가지고 제목이 조선 후기의 정치 변동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다시금 제목이 뭐라 되어 있냐면 보다시피 제도의 개편과 그리고 붕당 정치의 전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을 보게 될 거냐면 이 중에서 제도의 개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내용은 첫 번째, 제도의 개편. 여러 가지 제도가 개편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바로 정치 체제가 개편되게 되더라. 그러면 조선 전기 일반적으로 정치 체제, 특히 중앙 정치 체제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원칙으로 했느냐? 바로 어정부 6조 체제를 갖다가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정부 6조 체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를 갖다가 우리는 어정부 서사제, 그에 비해서 왕들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정책이 6조 직계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시스템 전체를 뭐라 부르냐면 보다시피 어정부 6조 체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양난을 갖다가 겪고 난 이후에, 여기서 말하는 양난은 외란과 호란을 말합니다. 양난을 겪고 난 이후에 조선 후기로 접어들게 되면 죄송합니다. 정치체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은 가장 크다는 특징 중에 하나 바로 뭐냐? 어정부와 6조의 기능이 약화됩니다. 왜 어정부와 6조의 기능이 약화되게 되냐면 바로 비변사라는 기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비변사. 이거 군사 문제를 갖다가 논의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인데, 원래는 이 비변사라는 기구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 임시로 만들어진 기구였습니다. 바로 중종 때 일본이 계속해서 쳐들어오기 전에 왜구들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삼포외란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중종 때 만들어진 이 비변사는 처음에는 임시기구였습니다. 임시기구로 해서 언제 때 만들었냐면 중종 때 만들어졌다가 일본의 침입이,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또한 또 일본이 쳐들어와서 을묘 외변이라는 것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언제 때냐면 명종 때인데, 그래서 임시기구에서 이게 무슨 기구로 바뀌게 되냐면 상설기구로 바뀌게 됩니다. 명종 때 상설기구로 바뀌었다가 이후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최고기구로 바뀝니다. 최고기구. 그러면서 이 기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게 되었고, 모든 회의가 거의 어디에서 열리게 되냐면, 원래는 의정부에서 열려야 될 회의도 비변사에서 이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비변사의 기능이 어떻게 되었다? 강화되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중앙정치체제의
가장 크다란 변화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바로 어정부와 육조의 기능이 약화되고 반대로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게 정치적인 가장 크다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후 이 비변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다가 떠안게 됩니다. 비변사를 갖다가 누가 장악하는가에 따라서 정권을 갖다가 누가 가지게 되느냐 이러한 문제로 나눠졌기 때문에 비변사를 갖다 서로 차지하기 위한 정권 다툼이 치열하게 일어나게 되고,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는 군사 제도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군사 제도의 개편. 그럼 군사 제도는 어떠한 개편이 났느냐? 먼저 중앙군을 갖다 보면 중앙군, 조선 전기 때까지 중앙군은 5위 시스템이었습니다. 5위. 5개의 부대가 중앙을 지키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역시 양난을 갖다가 거치고 나서 선조 때 임진왜란 중에 어떤 부대가 만들어지냐면 특수부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오늘날로 치면 UDT 같은 그런 특수부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훈련도감이라는 부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훈련도감은 삼수병으로 구성된 부대로서, 삼수병은 뭘 말하냐면 포수, 총을 쏘는 포수, 칼을 쓰는 살수, 활을 쏘는 사수, 이렇게 이루어진 부대로서 직업군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군인의 성격을 가진 부대가 되겠더라.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부대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북한 산성을 방어하기 위한 총융청이라는 부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총융청이라는 부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건 인조 때 만들어진 부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를 방어하기 위해서? 북한 산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대. 그리고 북한 산성을 방어하면 또 무슨 산성이 있죠? 남한 산성이 있겠죠. 그래서 남한 산성을 갖다가 방어하기 위한 만들어진 부대가 있는데, 그게 수어청이라는 부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남한 산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대가 되겠다. 또한 북벌운동도 효종 때 실시가 되죠. 그래서 북부를 추진하기 위해서 또 부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어영청이라는 부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 어영청이 많이 등장하는데, 어영청은 무슨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북벌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역시 이것도 지금 보면 인조 때 만들어진 부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이영이라는 부대도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금이영 같은 경우는 궁궐을 갖다가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대. 이거는 숙종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부대를 갖다가 합쳐서 뭐라 부르냐면, 이 부대를 모두 합쳐서 이렇게 부릅니다. 오군령이라고 부릅니다. 오군령. 필요에 따라서 계속해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조선 전기 때는 중앙군이 5위에서 조선 후기로 이르게 되면 군사제도가 5군령 시스템으로 바뀌었더라. 그래서 어영청, 총융청, 훈련도감, 수어청, 금이영으로 구성되게 되더라. 이에 비해서 지방군에 있어서도 군역을 모집하는 방식이 바뀌죠. 과거에는 양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주로 군역의 대상이 되었으나, 인구수가 줄어들고 군인의 수가 줄어들자 조선 후기에 이르게 되면 소구군 체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소구군 체제는 양반부터 누구까지, 노비까지 모두 군역에 의무를 갖다가 지게 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군사제도가 개편되었더라.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자, 이건 경제 파트에도 해당되겠지만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하겠죠. 조세제도가 개편됩니다. 조세제도의 개편.
일반적으로 조세 제도는 여러분들이 그 2학년 때도 배웠겠지만 주로 그 조용조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하죠. 세금을 거두는 제도는 조용조를 갖다가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조는 전세를 갖다가 의미하고 용은 역을 의미를 하고 또 여기 말하는 조는 공납을 의미하겠죠. 전세가 뭐냐? 토지세입니다. 토지세고 역은 국가에다가 노동력을 갖다가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납은 자기 지역의 특산물을 갖다가 세금으로 바치는 제도인데 일반적으로 그 통일 신라부터 해서 조선 그 초기까지 일반적으로 토지세는 생산량의 10분의 1을 갖다가 내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땅에서 100가마의 쌀이 생산되었다. 그러면 국가에다가 몇 가마를 갖다가 세금으로 10가마를 갖다가 세금으로 내는 이런 게 일반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세종 때 이르게 되면 이게 평등하지 못하다, 불합리하다 이렇게 봐서 이때 공법이라는 세금 제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공법.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땅이 있고 B라는 땅이 있는데 여기서 동일하게 100가마가 모두 다 생산되었다고 칩시다. 100가마가 생산되었는데 땅의 비옥도가 차이가 나더란 겁니다. 땅의 비옥도가. A라는 땅은 너무 기름진 땅이 돼서 너무나 작물이 잘 자라는 데 비해서 B라는 땅에서는 척박한 땅을 갖다가 꾸역꾸역 노력을 해서 100가마를 갖다가 생산해낸 거죠. 그래서 A라는 땅에서는 예를 들어서 3명만 일을 갖다가 해도 충분하게 100가마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반면에 B라는 땅은 척박하여 10명의 노동력이 이렇게 투입이 됐는데 똑같이 세금을 갖다가 낼 때는 10분의 1이니까 10가마씩 이렇게 내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세종 때 보여져서 세금을 거두는 방식을 아주 세분화합니다. 그래서 땅의 비옥도와 그리고 풍흉에 따라서 최저 사두를 갖다가 내거나 혹은 최고 22를 갖다가 내는 이러한 제도로 아주 상세하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는 이걸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연분 9등법, 전분 6등법 이렇게 해가지고 공법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올해 풍년이 들고 아주 비옥한 땅을 가졌다. 그러면 최대 20두를 내야 되겠죠. 이에 비해서 흉년이 드는데 내 땅은 아주 척박하다. 그러면 최저 4두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양난을 갖다가 거치고 나서 이렇게 세금을 갖다가 나누어서 거두기 상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일단 전쟁을 겪고 나서 세금을 갖다가 땅 자체가 상당히 모든 땅들이 척박화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금을 갖다가 거두는 것이 어렵겠다. 복잡한 징수 절차를 바탕으로 해서 세금을 거두는 것을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세금을 내는 제도를 영정법으로 바꾸게 됩니다. 영정법. 영정법은 이런 풍흉이나 토지의 비옥도 상관없이 무조건 토지 1결당 무조건 쌀 4두만 내라 이렇게 고정세율로 정해버린 게 영정법입니다. 인조 때 시행된 제도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최고 20두를 내거나 최저 4두를 내거나 이런 거 필요 없다. 무조건 몇 두만 내면 되겠다. 4두만 내면 된다. 이런 제도가 영정법이 되겠죠. 실제로 농민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이지만 실제 많은 혜택을 본 것은 오히려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되는 제도로서 오히려 양반 지주들에게 더 큰 제도를 갖다가 더 큰 혜택을
불러일으켰던 제도가 바로 이 영정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정법. 다음에 노동력 같은 경우는 원래 국가에다가 노동력을 바칠 때는 크게 군역과 요역을 바칩니다. 무엇과 무엇을 하더라? 군역과 요역을 갖다가 이렇게 바치게 되는데, 이후에 즉 보면 군대를 가지 못하거나 국가에다가 노동력을 바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몸이 뭐 문제가 생겨서, 혹은 태어날 때부터 뭐 장애를 갖다가 가지고 있거나, 혹은 집안의 남자가 혼자뿐이어서 집안에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노동력을 바치는 대신 노동력을 갖다가 바치지 않는 대신 국가에다가 포를 바칩니다. 포.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옷감 있죠? 옷감을 갖다가 포라고 부르는데, 이 포를 갖다가 붙이는데 그걸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군적 수포제라고 부릅니다. 군적 수포제. 이 군적 수포제는 1년에 한 필씩, 한 필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한 필이 아니라 1년에 2필씩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죠. 그런데 역시 양난을 갖다가 거치고 나서 이 군역 자체도 상당히 어려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갖다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영조 때 균역법이란 것이 실시됩니다. 균역법. 이거는 뭐냐? 1년에 원래 2필이었죠. 이제 1년에 몇 필로? 한 필로 이렇게 세금을 갖다가 줄여주는 제도가 바로 이 균역법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원래 2필을 갖다가 거두다가 한 필만 거두게 되니까 국가에 세금을 거두는 양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선무군간포라고 해가지고 양반들에게 수치를 갖다가 매긴다든지, 혹은 지주에게는, 양반 지주에게는 토지 1결당 쌀 2두라는 결작을 갖다가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부족한 세금을 메꾸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더라. 다음 공납인데, 특히 가장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줬던 게 바로 이 공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국가가 이렇게 있으면 특산물을 갖다, 그 지역에 나는 특산물을 갖다가 각 군현에 하달을 하겠죠. 군현에다 명령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 군현에서는 귤이 잘 나니까 귤을 갖다가 10박스를 갖다가 국가에다가 특산물을 바쳐라. 이렇게 하면 각 군현에서는 이걸 갖다가 누구에게 이제 부과를 시키냐면 각 집에다가 부과를 합니다. 각 집, 집 포자가 되겠죠. 각 집에다가 부과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에 10가구가 산다면,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0가구가 산다면 10박스가 그 마을에 배정이 받았으니까 각 1, 2, 3, 4 이런 식으로 동등하게 몇 박스씩, 한 박스씩 이렇게 부과를 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조선 전기 때는 일반적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언제 때가 되겠다? 조선 전기 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해에 귤농사가 매우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한 박스를 마련하기 상당히 어려웠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집과 2라는 집에서는 겨우 한 박스씩 마련했지만 3이라는 집에서는 이 귤을 갖다 끝내 한 박스를 마련하지 못하면 이 3이라는 집에서는 다른 곳에서 이 귤을 갖다가 사와야 되는데 이 귤을 갖다 구하기 상당히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막대한 돈을 갖다가 지급하고 이렇게 귤을 갖다가 사오거나, 혹은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관아에 끌려가서 매질을 당하거나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백성들에게 가장 어려움을 갖다가 호소했던 이러한 세금이 바로 공납인데, 역시 양난을 갖다가 거치고 나서 만들어진 세금 제도가 바로 대동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대동법은 이제 특산물 국가에 내지 마라. 대신 토지 1결당 쌀 몇 두로, 쌀 12두로 내도록 해라. 이렇게 바꾸어진
제도가 바로 이 대동법이죠. 일단은 이러한 대동법의 시행은 커다란 실제 많은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던 제도가 대동법이다. 왜 그러냐? 일단은 보시면 이제는 특산물을 갖다가 굳이 구하지 않고 뭘로만 내면 되겠다? 쌀로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러한 특산물을 구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줄어들게 되고, 특히 왜 백성들에게 커다란 이득을 줬냐? 지금 보시면 이 앞선 전기시대 때까지만 해도 각 집에다가 세금을 부과한 거죠. 각 집에다가 누구에게나 한 박스씩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동법은 지금 보다시피 이게 있죠. 토지 1열당, 즉 누구에게만? 토지가 있는 사람에게만. 그리고 토지가 더 많은 사람은 토지가 더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이 부여되게끔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1이라는 사람은 땅이 예를 들어서 뭐 10결이 있다 치고, 2라는 사람은 5결이 있다 치고, 그 다음에 3이라는 사람은 땅이 없는 사람이라 치면, 예를 들어서 이 3이라는 사람은 더 이상 대동법 하에서는 세금을 갖다가 공납을 낼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2와 1 중에서 1이 더 많은 21결당 12두라고 하면 12면 120두를 내야 되는 거죠. 120두를 내고 이 사람은 60두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토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갖다 부과하게끔 한 제도죠. 그래서 대동법의 시행에 따른 결과, 이게 매우 중요한데, 첫 번째, 공납의 전세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납의 전세화. 이게 무슨 말이냐? 공납이 여기 보다시피 지금 보는 앞에 공납이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이 쌀로 내는 전세처럼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납의 전세화가 이루어졌고, 두 번째, 그런데 지금 특산물을 이제 바치지 않죠. 그런데 국가에서는 특산물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특산물을 갖다가 구해주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공인이라 부릅니다. 공인. 그래서 누가 등장했냐? 두 번째 결과, 공인의 등장. 공인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 공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방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왕실에서 필요한 특산물을 구하는데, 이 사람이 뭐 조금 구하겠습니까? 살 때 아주 많은 양을 구하고 궁궐에만 파는 게 아니라 지방을 갖다 돌아다니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판매하고 이렇게 되겠죠. 유통경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이 사람이 물건을 거래할 때는 또한 화폐라든지 이런 것들로 거래를 하겠죠. 그래서 세 번째, 바로 상품 화폐 경제가 바로 발달을 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세 제도에서의 변화도 나타났더라. 그래서 지금 보면 한 가지 더 나중에 뭘 볼 거냐면 붕당 정치의 전개 과정도 보게 될 건데, 오늘은 이 세 가지만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본 내용은 제도의 변화가 나타났더라. 그래서 정치 체제가 개편되게 되는데, 정치 체제에 있어서는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바로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이 약화되었다. 반대로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어 여러 가지 추후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군사제도에 있어서는 원래 조선 전기의 5위 시스템이었으나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군대가 만들어져서 5군령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5군령이라고 하면 훈련도감, 총융청, 수어청, 어영청, 금이영을 말하더라. 그래서 중앙의 군사제도가 이러한 시스템으로 바뀌었고, 다음 세 번째, 조세제도도 변화되게 되는데, 크게 전세는 조선 후기에 영정법이라는 제도가 시행되는데, 영정법은 토지 1열당 쌀 4두로 세금을 고정세율로 내게 해주는 제도. 다음 노동력을 바치는 역 같은 경우는 균역법이란 것이 시행되어 원래 1년에 2필씩 내던 세금 제도가 1년에 1필로 줄어들게 되었더라. 다음에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공납이 되겠죠.
원래는 각 집에다가 세금을 갖다가 부여하듯 이렇게 각 집에다가 세금을 부여하던 제도가 대동법이란 것이 시행되어 토지에다가 세금을 부여하는 이러한 변화를 불러일으켰고, 쌀을 갖다가 토지 1결당 12두를 갖다가 내면 되게 되더라. 참고로 대동법은 언제 때 시행되냐면 강해군 때 처음 시행되어 양반 지주들의 반대가 워낙 커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100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다는 거 알아두시고, 특히 이 결과 세 가지 중요하니까 잘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조선 선조 때 만들어진 분당정치가 이후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